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벌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재명 지사님이죠.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신 이재명 지사님의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한번 청년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나 그 내용을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좌나 우 둘 다 아니고요. 저는 그냥 중도로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으면 지지하는 편입니다. 정치 성향은. 제 주변에서는 30, 40대 지인들은 다 이재명 지사님을 많이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우선 선입견은 없이 보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님이 오늘 얘기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제 임기 내 청년은 연 200, 전 국민은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5년 안에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평균 연 100만 원이 뭐 청년 200은 이제 감안하고 전 국민 100만 원으로 인구 5,300만 원으로 잡고 보면 연 53조 원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25만 원에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에 임기 첫 해 25만 원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 연 13조 원이 드는 거예요. 연 25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이죠. 한 달에 2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국가는 13조 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53조와 13조를 보면은 가늠이 잘 안 가잖아요. 왜냐면 조 단위의 금액이 누가 감이 가겠어요. 사실 99%의 국민들은 감이 안 갈 겁니다. 1%는 감이 갈 수도 있겠죠.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공약이 실현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걸 보려면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나라는 OECD 기준 경제 GDP가 세계 12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국가 예산이 한 1년에 이게 이제 국가 세수고요. 들어오는 돈, 이게 세출입니다. 나가는 돈. 그리고 이게 정부 부채고요. 이게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한 470조 원의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는 돈은 500조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은 500조 가까이 나가고 있고 한 470, 80조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요 균형이 깨진 게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 있게 썼는데 더 많이 쓰게 된 게 19년부터죠. 요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이 그냥 한 500조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더 쓰고 있긴 한데 어 그러면 이제 10조. 그러니까 500조 안에 13조. 뭐 이 정도면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왜냐? 한 2% 정도니까. 한 3%? 2%, 3%죠. 2%, 3%니까 쓸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단돈 2만 원을 우리 통장에 넣어 주는데 국가에서. 근데 50조로 된다. 그러면 한 10%니까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1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10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씩 들어오면 한 달에 한 8, 9만 원씩 들어오는 건데 요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려면 이제 국가 예산은 이 정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막 13조, 50조 이런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느끼려면 국가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행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이제 국가 이제 경제 주체예요. 그런 경제 주체가 쓰는 돈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드는지를 보면 실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연구기술개발비로 쓰는 돈이 연구기술개발비로 쓰는 돈이 4조 원입니다. 1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연구기술개발비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편인데 아직 기초과학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합니다. 국가에서도. 근데 이런 미래를 담당하는데 4조 원을 쓰고 있어요. 1년에. 근데 전 국민을 차등을 두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1년에 도는 돈이 13조 원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한 명씩 주는 돈이 2만 원씩 한 달에. 그리고 만약에 연 100만 원으로 한 달에 8만 원을 주려면 국가에서는 50조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려 1년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가에서 기술비에 투자하는 돈의 12배에 가까운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저는 그래서 여거의 하나의 그런 근거가 바로 국가는 이제 잘 사니까 OECD 기준으로도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도 들어갔고 국가는 잘 사니까 국민도 잘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정말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전 여기서 국가도 잘 사니까 국민도 잘 살아야 되는데 동의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한테도 다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면 실제로 서울 인구 1000만, 수도권 인구 1000만이죠. 수도권 인구 1000만, 서울 인구가 1000만이죠. 예,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이제 여기에 쓰는 돈을 저는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서울 외곽만 가봐도 좀 노인 인구가 많은 서울 외곽에 가보면 각 가게에서 이제 음식 점심을 먹고 음식점에서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런 쟁반 같은 데 있죠. 신문지 위에 올려서 그런 걸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먹고 옷가게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쌀가게라든지 방앗간이라든지 요런 데서 이제 먹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든 노인분들이 그 남은 걸 먹으려고 뒤적거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정말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다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보기에, 청년의 생각에서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게 맞고, 잘 사는 분들이 이렇게 S클래스를 막 역대급으로 많이 사고, 그러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반면에 20년대 마티즈를 타고, 그렇게 힘든 노인 인구가 있는 것도 맞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점점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반문이 나오는 게 그러면 세출에 있어서 지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지출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도 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면 안 되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높이고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게 맞아요. 경제를 모르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게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이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과 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의 그런 효용, 그런 기분은 동등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와 세금이 환급이 될 때 그 기분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에 더 신경이 곤두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의 개인 주체 하나만 보면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 주체에는 국가도 있고 가게도 있고 이제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가장 중요한데 기업이 느끼기에는 이제 기업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려 하면 기업은 위협감을 느끼고 돈을 묶어놔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업의 뭐 사내유보금이 1000조 원이 넘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강재 후보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에 자금은 돌지 않고 투자는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는 점점 퇴화되기 시작하고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기업뿐만이 아니라 가게들도 점점 돈을 묶어두고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의 대부분의 자금이 몰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 개발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경제력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생산성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이 밖에 변수들이 정말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정말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 어떤 천재여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고 컨트롤하는 건 더욱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시장주의를 선택한 국가와 공산주의를 선택한 국가는 완벽하게 결과가 나뉘어졌어요. 이미 드러났죠. 왜냐?
시장주의를 선택한 국가와 직접 공공이 생산하는 공산주의를 선택한 국가는 생산성의 차이가 나고 곧 그 생산성의 차이가 경제력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공산주의와 시장주의와 관련돼서는 뭐 사람들 간에 이견이 별로 없고 논쟁도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왜냐? 결과로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이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왜냐?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미래를 갔다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논쟁이 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서로의 생각대로 서로가 좋게 생각하는 방향대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제 지갑에 돈이 들어오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저는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 게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미래적으로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런 분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최저 생계가 보장돼야 결국에 아이도 낳을 것이고 모든 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최저 생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 기본소득으로 실현을 할 수 있냐 없냐, 저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밑바닥을 두텁게 해주는 게 오히려 최저 생계가 이제 실현되는 데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실현률이 훨씬 높아질 거고, 그런 사람들이 애도 낳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경제는 발전되고 기본소득에서 13조 50조 쓸 돈을 그런 분들을 항상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두텁게 더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나가는 돈을 다 써도 13조에서 50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돈이 남을 거고, 저는 그 돈을 오히려 우리의 R&D 연구개발 기술에 쓰고 연구기술 개발에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한전공대처럼 카이스트 제2의 카이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교육에 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강력하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되는 게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 이재명 지사님이나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윤석열 전 총장님이나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이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이나 유승민 전 의원님이나 뭐 다양한 분들 많잖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이나 이런 사람들 개개인이 나빠서라기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리고 전 세계의 상황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더욱더 변화되고 있어요. 왜냐? 지금은 이제 확실히 중국이 많이 올라왔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인해서 더욱더 빨리 변해가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게 더 터지면서 더욱더 심화되면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격변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런 논쟁과 토론이 열띠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각 대통령,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 주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제 지지자들 간에도 각종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모두에게 나눠주기보다는 기본소득을 오히려 좀 우리나라에서 국가장학금을 대학생들한테 지원해줄 때도 소득 분위를 나누잖아요. 저는 그렇게 분위를 나눠서 오히려 두텁게 지원해주고 남은 돈을 좀 오히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돈 벌자 채널에서 왜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사실 허투루 얘기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대선 토론 때도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뭐 잘 따라오면 이번에 CJ ENN과 덱스터가 연결됐듯이 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린 건 요거고,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시장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이 검증이 오랜 기간 돼서 결과로 도출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미지수로 남아있으니까 미래가 여러분들 간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 있고 저와도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배척하면 안 돼요. 서로 얘기를 하고, 아, 너의 생각은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발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의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뭐 변화되는 내용,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는 이제 지켜보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뭐 민주당도 이제 대선 그 경선 일정이 미뤄졌지만 좀 있으면 이제 각종 뭐 각 당에서도 최종 후보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대선 내년 2020년 3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지니까 그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